자, 몽고DB가 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몽고DB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조회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봤어요. 그러면 이제 웹서버에서 몽고DB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조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걸 다루는 6장을 위해서 자, 새로운 프로젝트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파일 탐색기로 가서요. 자, 윈도우 사용자 계정 폴더 밑에 브라켓스 node.js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우리가 만들었던 노드 example과 익스프레스 example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폴더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자, 데이터베이스 example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 새로운 폴더가 만들어졌고요.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파일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브라켓 쪽으로 가서요. 자, 우리 파일 메뉴에서 자, 폴더 열기에서 조금 전에 만든 프로젝트 폴더를 한번 지정을 해보죠.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 example이라고 하는 폴더 지정하고 폴더 선택을 하면 자, 아무것도 없죠, 그죠? 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 뭐 우리가 만든 게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새로 이제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app.js 파일 새로 만들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자 5장에서 했던 내용을 잘 기억해 가면서 마지막에 했던 그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자, 여러분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자, 기존 거를 복사해서 부분 제가 간단하게 다시 자, 복습하는 기분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익스프레스 example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 마지막에 했던 거, 자, app 13.js인가요? 뭐 요걸 한번 갖다가 복사를 해서 만들어 보죠. 자, 파일만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이게 그대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example이라고 하는 폴더에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파일을 만들고 이제 구성을 해봅니다. 자, 파일 만들기라고 하고요. 자, app.js라고 하는 파일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럼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처음 했던 게 뭐예요?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외장 모듈, http, 그 다음에 substatic, pass, body parser, cookie parser, express session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죠. 자, 파일 업로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 할 테니까 자, 여기 express session까지 해서 자, 여기 require라고 하는 코드를 갖다가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세션 정보까지 처리하는 걸로 하고요. 자, 파일 업로드는 일단 빼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프레스를 가지고 app 객체를 생성을 하죠. 자, 그 다음에 포트 정보를 자, app 객체의 set을 이용해서 속성으로 넣어놔요. 그거는 우리가 서버 실행을 할 때 밑에 코드에서 이 정보를 쓰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폴더와 업로드 폴더를 자, 오픈을 시켰는데 자, 접근할 수 있도록. 근데 업로드 폴더는 파일 업로드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자, 여기까지만 복사를 해서 붙여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직접 입력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바디 파서라고 하는 거는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할 때 요청 파라미터를 처리하기 위한 모듈이죠. 그 다음에 쿠키 파서라고 하는 거 익스프레스 세션은 여기서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들웨어 use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미들웨어를 등록하는 코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자, 파일 설정이니까 파일 업로드 설정이니까 넘어가고요. 라우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자, 라우터라고 하는 걸 사용할 때는 express.router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고 자, 그 다음에 라우터 함수를 그 사이에다가 정의를 하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필요할 때 직접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보면 자, 이게 슬래시 라우터라고 해서 자, use를 하겠죠. 그 다음에 그 외의 것들은 요청하신 페이지가 없다라고 해서 저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일단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자, 여기 이제 라우터 함수가 정의될 곳이죠. 같이는 하지 않았지만 자, 요청하신 페이지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자, 우리가 exception handler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같이 해보진 않았죠? 자, 그게 app 10.js인가요? 자, 여기다가 넣는지 한번 가서 보자. 자, 책에서 보시면, 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여기도 없네요. 자, 10에도 없네요. 그러면, 자, 9에 있었을까요? 자, 9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app 9.js 가보면 자, 여기에 express error handler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죠? 그래서 error handler 모듈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자, 요것도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책에는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익스프레스 세션 밑에다가 익스프레스 에러 핸들러라고 하는 거, 그죠? 예외 처리를 위한 에러 핸들러가 되겠죠. 자, 예외를 익셉션이라고도 하고 에러라고도 해서, 자, 어쨌든 그 중에 여기서는 에러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네요. 자, 에러 핸들러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 그럼 이 밑으로 와서요. 자,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 자, 요렇게 해서 응답을 보내도록, 자, 이렇게 했는데요. 밑에, 여기 똑같이 써 있죠? 자, 요거를 그냥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에러 핸들러라고 하는 게, 자, 여기서 익스프레스 에러 핸들러로 됐죠? 그 다음에, 자, 익스프레스 에러 핸들러를 이용해서, 저기 에러 핸들러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다가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자, 요걸 그대로 복사를 해보자. 자, 요걸 복사해서, 자, 밑으로 간 다음에, 자, 요 부분을 빼버릴게요. 자, 이렇게 가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404라고 하는, 자, 그, 코드가 넘어오면, 자, 요 페이지를 열도록 해라. 자, 퍼블릭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404.html,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퍼블릭이라고 하는 폴더를 우리가 오픈을 해놨으니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퍼블릭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있었던, 자, 404라고 하는 거, 갖다 놓으면 되겠죠. 여기 404가 없죠? 자, 404라고 하는 웹페이지를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일단 퍼블릭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그죠? 퍼블릭 폴더를 만들고요. 자, 여기에다가 404.html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거는 여기다가 자, 파일 만들기라고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거고요.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 간단하게 기존에 만들었던 웹페이지 중에 하나를 복사해서 간단하게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뭐 product.html 파일을 한번 복사를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에 퍼블릭 폴더에 갖다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름을 404라고 하는 페이지로 바꿔봅니다. 404, 뭐 책에서는 404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에러라고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여기도 에러. 자, 문서를, 자,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자, 슬래시로 해서, 자, 돌아가기,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슬래시로 하게 되면, 이제, 원래, 뭐, 인덱스 페이지가 됐건, 원 페이지는, 원래의 첫 페이지는 있겠죠, 일반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익스프레스 서버라고 하는 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자, 기존의 파일들은 닫아주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한번 복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복습을 한번 해서 자, 충분히 지금 그 5장에서 이전 장에서 했던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자, 기본 구조를 만드는 방법, 그죠? 가장 우리가 썼던 웹 서버를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코드를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자, 이 기본적인 코드가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는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자, 자, 여기로 와서요. express example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database example이라고 하는 폴더로 가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만든 게 있겠죠? 그럼 node app.js 하면 어떻게 돼요? 에러가 납니다. 그죠? 왜 에러가 나요? 외장 모듈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게 cannot find module이라고 해서 에러 표시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를 설치를 한다. 근데 이제 설치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 소스 파일을 다른 PC로 옮겼을 경우에 또 외장 모듈이 없겠죠. 외장 모듈 설치된 것까지 같이 복사하면 좋겠지만 설치된 게 워낙 용량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소스 부분만 빼서 옮기게 되는데 그럼 다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설치하는 게 번거롭죠. 그래서 package.json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package.json 안에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npm install만 하면 얘가 자동으로 다 설치를 하죠. 자, 책에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차근차근 그 내용을 이해해 보시고요. 자, 일단 설치를 해봅니다. npm install 자, express라고 하는 외장 모듈이 필요하죠. 자, save로 이렇게 하는데 자, save 모듈을 만들려면 npm init이라고 해서 package.json을 만든다. 그죠? 그러면 npm init을 하면 package.json 파일을 만들기 위한 정보를 요청을 하죠.
그럼 데이터베이스 밑줄 긋고 example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에 주고요. 나머지는 엔터를 쳐서 자, 디폴트 정보를 이용해서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package.json 파일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처럼 자, 설치를 진행을 합니다. npm install express save. 자, 그러면 이 폴더 아래에 자, 익스프레스 외장 모듈이 다운로드돼서 설치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썼던 거, 자, 한번 기억을 해 가면서, 자, 한번 설치를 해보죠.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거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가 HTTP 모듈을 사용해서 웹 서버를 만들게 되니까 HTTP도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자, 한번 설치를 해봅니다. npm install http save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pass라고 하는 거, 자, 퍼블릭 폴더를 오픈하기 위해서 우리가 pass라고 하는 걸로 파일 pass를 생성한 다음에 자, 스태틱 모듈을 이용해서 오픈을 했었죠. 자, 그러니까 npm install 자, sub static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거 없이 그냥 저거 먼저 설치해 볼까요? install이라고 하고요. pass라고 하는 거 설치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했을 때 요청 파라미터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디 파서라고 하는 게 있었고, 쿠키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게 쿠키 파서가 있었죠. 자, 그거를 마찬가지로 자, 설치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npm install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바디 파서인가요? 바디 파서 save 자, 이렇게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쿠키 파서라고 하는 거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직접 지금 같이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npm install 쿠키 파서 save 이렇게 해서 쿠키 파서 설치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익스프레스 세션, 그러니까 세션 처리를 위해서 익스프레스 세션이라고 하는 외장 모듈을 썼었죠. 그러니까 npm install express session. 자, 왜 이렇게 많이 설치하냐? 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어야 될 코드가, 소스 코드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걸 미리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갖다 쓰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npm install 또 뭐가 있었어요? express error handler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이걸 세이브로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추가로 설치가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설치를 하고 나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 자,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뭘 실행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그러면 노드라고 하고요. app.js 한번 해볼까요? 자, 에러가 떨어지는지 한번 보면 되겠네요. 에러가 없네요. 그죠? 자, 서브스터틱이라고 하는 건 설치를 안 해도 얘가 알아서 그 정보를 자, 내부에서 갖고 있어서 그냥 해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세이브 옵션을 주고 설치를 하게 되면 자, package.json이라고 하는 거 안에 자, 이렇게 dependencies라고 해서 우리가 설치했던 정보들이 쭉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얘기한 것처럼 자, package.json 정보가 저렇게 만들어지면 자, app.js와 package.json 파일만 복사를 해서 다른 데 갖다 놓는다라고 하더라도 npm install이라고 하는 명령만 치면 이게 다 그대로 실행이 되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존에 express example이라고 하는 데서 만들었던 그런 내용을 자, 그대로 복원을 해서 여기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웹 서버가 이제 동작할 수 있는 상태부터 자,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붙일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